안녕하세요. 혹시 우리 아기가 잠복고환인 것 같아요. 또는 그런 진단을 받으셨나요? 아마 부모님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거예요.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. 오늘 저와 함께 잠복고환이 정확히 무엇인지,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차근차근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아마 지금 머릿속에 딱 이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. 그쵸? 괜찮습니다.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갈 텐데요.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가지. 바로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타이밍입니다. 이 두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됩니다. 우선 잠복고환은 결코 드문 질환이 아니라는 점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. 보시는 것처럼 만삭으로 태어난 남자 아기 100명 중에 1명에서 4명 정도는 잠복고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. 특히 좀 일찍 태어난 미숙아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45%까지도 올라가요. 그러니까 우리 아기만 왜 이럴까 하는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. 도대체 잠복고환이 뭘까요? 그 정의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. 고환의 여정, 이 그림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데요. 원래 고환은 태아의 뱃속에서 만들어져요. 그리고 출생하기 전에 이 길을 따라서 최종 목적지인 음낭까지 무사히 내려와야 하죠. 바로 이 여정이 중간에 멈추거나 길을 벗어난 상태를 우리가 잠복고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네, 다시 말해서 잠복고환은 고환이 아직 제자리에 도착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여정이 어디서 멈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꼭 구분해야 할 종류가 있습니다. 부모님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. 진짜 치료가 필요한 잠복고환과 그냥 그래 보이는 퇴축고환의 차이인데요. 퇴축고환은 뭐냐면 우리가 추울 때 몸을 움츠리는 것처럼 주변 근육이 깜짝 놀라서 고환을 일시적으로 위로 당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. 그래서 손으로 부드럽게 내려줬을 때 제자리로 잘 돌아온다면 이건 걱정할 필요 없는 퇴축 고환입니다. 수술도 전혀 필요 없고요. 아니 그러면 도대체 잠복고환은 왜 생기는 걸까요? 그 원인과 주요 위험 요인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사실 원인이 아직 딱 하나로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. 보시는 것처럼 유전적인 요인, 호르몬 문제, 아기의 발달 상태 같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. 특히 미숙아나 저체중아 또는 가족 중에 잠복고환이 있었던 경우에 더 흔하게 나타나죠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, 이게 절대 부모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. 꼭 기억해 주세요. 이제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표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. 병원에 가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? 진단 타임라인은 이처럼 아주 명확해요. 먼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첫 검진을 하고요. 근데 많은 아기들이 저절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6개월까지는 일단 지켜봅니다. 바로 이 생후 6개월이 첫 번째 골든타임이에요. 이때까지도 변화가 없다? 그러면 이제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. 많은 분들이 그럼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? 하고 생각하시는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. 전문가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신체 검진이 가장 정확한 표준 진단법이에요. 이 국제 가이드라인 문구처럼 영상 검사는 진단에 별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헷갈리게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이 표를 보시면 더 확실해지죠? 미국, 영국, 캐나다,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 주요 의료 가이드라인이 모두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.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는 권장하지 않는다. 만약 고환이 아예 만져지지 않으면 그때는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복강경을 권장한다. 이건 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전 세계적인 약속 같은 겁니다. 자, 진단이 내려졌다면 이제 치료로 넘어가야겠죠. 그리고 잠복고환 치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딱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려면 그건 바로 타이밍입니다. 부모님들, 오늘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은데 이 슬라이드만큼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. 수술의 최적기, 즉 결정적 시기는 바로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입니다. 이 시기는 우리 아이의 미래 생식 능력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시는 오지 않을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. 치료는 고환 고정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. 이름 그대로예요. 고환을 제자리로 잘 내려서 다시는 위로 못 올라가게 단단히 고정해주는 겁니다. 성공률도 아주 높고 굉장히 안전한 표준 치료법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혹시 호르몬 주사 치료는 어떤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
이것도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. 현재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. 성공률이 낮고 재발 위험도 높아서 지금은 수술이 유일하고 또 가장 확실한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.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의사들이 타이밍 하면서 치료 시기를 강조하는 걸까요? 그 이유를 알려면 잠복고환이 우리 아이의 먼 미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.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아빠가 될 능력, 그러니까 생식 능력 때문이에요. 고환은 우리 몸의 체온보다 약간 낮은 온도에서만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뜨거운 뱃속에 계속 머물게 되면 기능이 손상돼요. 그래서 치료받지 않은 양쪽 잠복고환의 경우엔 나중에 난임 위험이 최대 6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고환암의 위험입니다. 잠복고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고환암 발생 위험을 약 3배 정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.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기 치료를 서둘러야 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이유입니다.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요. 아까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그 결정적 시기에 제대로 수술을 받으면 방금 말씀드린 난임과 고환암의 위험을 정상 수준으로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제때 치료하는 게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.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고요. 치료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께서 주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마지막 선물이 있어요. 바로 스스로 자기 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검진법을 알려주는 겁니다. 이게 아이의 평생 건강관리의 시작이 될 거예요. 오늘 이야기의 핵심 아주 명확하죠? 조기 발견, 그리고 타이밍에 맞는 치료. 이 두 가지가 우리 아이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. 혹시라도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걱정이나 의심이 남으셨다면 절대 주저하지 마세요.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길입니다.